강물에 휩쓸린 7살 서연. 북한군이 서연을 강물에서 잡아올립니다. 이 미친 아새끼! 어딜 갈라고! 민준이 되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꼭 붙잡았죠. 안 돼! 너마저 이럴 순 없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DMZ 철책선 너머 사고로 상처 입고 쓰러진 북한 여군. 민주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왼쪽 깃불에 독특한 흉터. 이 사람, 내 동생이야. 2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구급차 안에서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오라, 바이?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청소원으로 변장한 병원에 나타난 북한 공작원. 손에는 독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절대 못 데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가 지켜줄게, 서연아! 20년을 기다려 만난 오빠와 동생의 이야기. 과연 이들은 다시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슴 뭉클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0년 여름,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민주는 10살이었어요. 동생 서연은 7살이었죠. 오라바이, 배고파요. 서연이 작은 손으로 배를 만지작거렸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옥수수 한 조각을 꺼냈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오실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돌아가신 뒤 집안은 너무 가난해졌어요. 어머니는 장사를 하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실 때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죠. 민준아, 서연아.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눈빛이 심각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우리 남조선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조선. 금지된 단어였죠. 남조선이요? 그래.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학교도 갈 수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무섭지? 응. 조금.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꼭.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세 가족은 밤에 집을 나섰어요. 중국 국경까지 걸어야 했죠. 어둠 속에서 서연이 넘어졌어요. 아야. 서연의 팔꿈치에서 피가 났어요. 민준이 얼른 손수건으로 감싸주었죠. 조용히 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국경 근처 강이 보였어요.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여기서 뛰어야 해. 알았지? 어머니가 두 남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갑자기 불빛이 비쳤어요. 북한 경비대였죠. 거기서 움직이지 마. 뛰어. 지금.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뛰었죠. 총소리가 울렸어요. 강물이 차가웠어요. 민주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어머니도 옆에 계셨죠. 서연아, 놓지 마. 하지만 강물이 너무 세었어요. 서연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오라바이. 서연의 비명이 들렸어요. 민준이 뒤를 돌아봤죠. 서연이 물에 휩쓸려 반대편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북한 쪽으로요. 서연아. 민준이 되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민준을 꼭 붙잡았죠. 안 돼. 너마저 이럴 순 없어. 엄마, 놓아요. 서연이가. 민준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힘은 강했어요. 북한 경비대가 서연을 끌어올렸어요. 서연이 울면서 손을 뻗었죠. 오라바이. 엄마. 그 모습이 민준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어머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2025년 8월 14일 밤 강원도 철원 DMZ 25년이 흘렀어요. 정민준 중사님 교대 시간입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민주는 눈을 떴어요. 30살이 된 그는 특전사 중사였죠. 알겠습니다. 민주는 GOP 감시초소로 올라갔어요. 쌍안경을 들고 북쪽을 바라봤죠. 저 너머 어딘가에 서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형님, 또 그러세요? 김상우 하사가 다가왔어요. 민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죠. 뭐가? 맨날 북쪽만 보시잖아요. 동생 생각하시는 거 다 알아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20회가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네. 당연하죠. 동생인데. 상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막사로 돌아온 민준은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죠. 사진 속 어린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서연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년 전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죠. 민준아. 서연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엄마는 못 찾았지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꼭 찾아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민주는 특전사에 지원했어요. DMZ 최전방 근무를 자원했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생을 기다리려고요. 내일은 8월 15일이었어요. 서연의 생일이었죠. 민주는 철책선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죠. 서연아, 오빠야. 내일이면 27번째 생일이네. 민주는 편지를 태웠어요. 매년 하는 의식이었어요. 어디 있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내일은 꼭 너를 생각하며 보낼게.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몰랐어요. 내일 운명이 그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2025년 8월 15일 새벽 5시 민주는 감시초소에서 북측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열화상 장비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저게 뭐지? 북측 도로에서 군용 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트럭이 다리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순간 다리가 무너졌죠. 이런.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트럭이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확대해서 봤어요. 트럭에서 무언가가 튕겨져 나왔죠. 사람이었어요. 소대장님, 북측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민준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무슨 사고? 차량 추락 사고입니다. 생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 후 북한군 구조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사고 지점이 중립지대에 가까워서 접근하지 못했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북한군 장교가 무언가 지시하더니 구조팀이 철수했어요. 저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건가?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북한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민주는 쌍안경으로 생존자를 계속 관찰했어요.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소대장님, 저 사람 죽겠습니다. 규정상 개입할 수 없네. 소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대장님, 부상자를 방치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정중사, 자네 무슨 말을? 인도적 구조입니다. 제네바 협약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소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상부에 보고하겠네. 30분 후 구조작전이 승인됐어요. 민준과 상우 그리고 의무병 준영 3명이 출동 준비를 했어요. 형님, 정말 가는 겁니까?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야지. 저 사람 살려야 해. 민주는 방탄복을 입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세 사람은 철책선을 통과했죠. 중립지대는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사고 지점에 도착했어요. 경사면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북한군 복장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준영이 먼저 달려갔어요. 민준도 뒤따랐죠. 쓰러진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의식 없습니다. 다리 골절, 두부 외상. 준영이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민준이 들것을 펼쳤어요. 여성을 조심스럽게 옮기려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이었어요.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남매와 부모가 있었어요. 민준이 매일 보는 그 사진이었어요. 똑같은 사진. 이게 어떻게...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상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닦아냈죠. 그리고 랜턴을 비췄어요. 여성의 왼쪽 귓불에 독특한 흔적이 있었어요. 일부가 찢어진 것처럼 보였죠. 민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서연이 동네 개에게 물렸던 날, 귓불에서 피가 흐르던 서연을 안아주던 그날. 서연아. 민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형님? 지금 뭐라고? 이 사람, 내 동생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동생이요?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여성이 가진 사진과 나란히 놓았죠.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서연이가 맞아. 내 동생이 맞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귀환해야 합니다. 상우가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준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준영, 빨리 응급처치. 예. 준영이 지혈과 골절 고정을 했어요. 민준이 서연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어요. 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서연아.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귀환합니다. 세 사람이 들것을 들고 철책선을 향해 뛰었어요. 그때 북측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군입니다. 빨리. 상우가 소리쳤어요. 민준은 더 빨리 뛰었어요. 서연을 놓칠 수 없었죠. 철책선이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남측 땅에 발을 디뎠어요. 구급차. 대기하던 구급차가 다가왔어요. 의료진이 서연을 싣는 동안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타겠습니다. 가족입니까? 네. 제 동생입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민준은 서연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이었죠. 많이 자랐어요. 7살 어린아이가 27살 여성이 됐어요. 하지만 민준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요. 서연아.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오라. 빠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온 중얼거림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오빠야.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다시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울렸어요. 병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엄마, 저 서연이 찾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민준의 속삭임이 구급차 안에 울렸어요.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민준과 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죠. 20년 만의 재회.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8월 15일 오전 8시 수도병원 중환자실. 민주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서연이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죠. 제발, 제발 무사하길. 민주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나왔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죠. 저요. 환자는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두부 외상을 치료했고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심한 뇌진탕이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해도 기억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기억이요? 네. 단기 기억 상실이나 혼란 상태가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제 괜찮아. 오빠가 여기 있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준 중사 계십니까?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누구십니까? 국정원 윤재혁 과장입니다. 재혁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 여성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군 복장이니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제 동생입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중사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철저한 절차가 필요해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2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제 동생이 맞아요. 재혁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래도 DNA 검사는 해야 합니다. 규정이에요. 좋습니다. 검사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믿으시겠죠?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 병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재혁이 떠난 후 민주는 다시 서연 곁에 앉았어요. 괜찮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들 믿을 거야. 8월 16일, 17일이 지났어요. 민주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도 의자에 앉아서 잤죠. 8월 18일 오후 서연이 깨어났어요. 눈을 천천히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여기가 어디죠? 서연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민준이 얼른 다가갔어요. 서연아, 깨어났구나. 서연이 민준을 봤어요. 낯선 표정이었죠. 누구세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야, 민준 오빠. 기억 안 나?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오빠? 응, 내 오빠야. 20년 전에 헤어졌잖아. 강에서.
서연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이름은 리순이입니다. 북조선 인민군. 민주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강서연이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 엄마.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기억이 뒤죽박죽이에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했어. 무리하지 마. 그날 저녁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재혁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남매가 확실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럼 이제 믿으시겠죠? 제 동생이라고. 재혁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신문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북한군 소속이었으니까요. 신문이요? 제 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차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혁이 떠난 후 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진짜 남매야.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죠. 제가 정말 당신 동생인가요? 응, 맞아. 민준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봐. 우리 가족이야.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진, 제가 갖고 있던, 맞아. 너도 똑같은 사진 갖고 있었어. 서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흐릿한 기억들,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 오빠가 손을 잡아주던 순간, 차가운 강물, 오라바이.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응, 그래. 나야. 민준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서연도 민준을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죠. 기억나요. 조금씩? 오라바이. 그래, 천천히 기억하면 돼.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8월 18일 밤, 민주는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병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병실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죠. 누구십니까? 민준이 다가가자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청소부가 아니었죠.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서연이를 죽이려고. 민준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복도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남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민준도 특전사였어요. 결국 민준이 남자를 바닥에 눕혔어요. 누구 시킨 거야? 하지만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죠. 이런, 남자가 혀를 깨물어 자살한 거예요. 입안에 미리 숨겨둔 독약 캡슐을 깨문 것이었죠. 경비병들이 달려왔어요. 재혁도 급히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누가 서연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사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청산가리였어요. 직사형 독극물이었죠. 재혁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북한 공작원입니다. 임무 실패 시 자살하도록 훈련받은 요원이에요. 이미 서연 씨가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준이 소리쳤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즉시 더 안전한 시설로 이송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준은 서연을 꼭 안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라바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북한이 서연을 노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켜줄게,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의 다짐은 단단했어요. 8월 19일 오전, 서연은 국정원 보호시설로 이송됐어요. 민준은 휴가를 내고 서연을 따라갔죠.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전한 곳이야. 어젯밤 일 때문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야. 하지만 민준도 불안했어요. 시설은 마치 감옥 같았죠. 지하 벙커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죠. 재혁이 조사실로 서연을 데려갔어요. 강서연 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북한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일반 병동입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 서연이 말을 멈췄어요. 나중에는요?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특별병동으로 차출됐습니다. 특별병동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죠. 고위 간부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재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건강 기록, 당뇨병과 심장 질환,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비밀 치료와 해외 약품 밀반입, 특권 측만의 병동. 재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당신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명확하군요. 서연이 두려운 눈으로 재혁을 봤어요. 저는 그냥 오라바이랑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미 늦었습니다. 북한은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민준이 서연을 만났어요. 괜찮아? 무서워요, 오라바이. 저 때문에 오라바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지켜줄게. 약속했잖아. 8월 말 서연 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됐어요. 진보 성향 의원이 발언했어요. 남북 관계를 위해 인도적 송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 의원이 반박했어요.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언론도 들썩였어요. DMZ 기적의 남매, 20년 만에 재회. 감동인가, 안보 위협인가. 여론이 양분됐어요. 민주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다녔어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한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사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이요? 제 동생 목숨이 큰 그림보다 작습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제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겁니까?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부대로 돌아온 민준에게 상우와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형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 동생은 우리 동생이기도 합니다. 같이 지키겠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너희들. 9월 중순 서연이 법적 절차를 위해 임시 안가옥으로 이송됐어요. 안가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경찰 경호팀 2명이 배치됐죠. 민준과 특전사 동료들도 비공식적으로 주변을 경계했어요. 한밤중 민준은 안가옥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누구야? 대답이 없었어요. 민준이 총을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순간 총소리가 울렸어요. 경찰 경호원이 쓰러졌어요. 공격이다. 민준이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5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북한 공작원들이었죠. 상우와 준영이 달려왔어요. 형님,
서연이를 지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민주는 안가옥 현관 앞을 사수했어요. 공작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민준이 격투 끝에 제압했죠. 상호도 공작원 한 명을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공작조 리더는 달랐어요. 노련한 움직임으로 준영을 제압하고 안가옥으로 침투했어요. 안 돼. 민준이 뒤쫓았어요. 안가옥 복도에서 리더와 마주쳤죠. 비켜라. 리순이는 죽어야 한다. 리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 동생 이름은 강서현이야. 민준이 달려들었어요.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어요. 리더는 특수부대 출신인 게 분명했어요. 움직임이 빨랐죠. 민준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칼에 베인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동생은 절대 안 돼. 마지막 힘을 다해 리더를 제압했어요. 경찰 특공대가 늦게 도착했어요. 나머지 공작원들도 모두 체포됐죠. 이번 공작조는 급습 작전이라 독약 캡슐을 미리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이 가능했죠. 리더를 신문한 결과 배후가 밝혀졌어요. 북한 보위부 박영철 대저였어요. 리순이는 공화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박영철도 곧 체포됐어요. 서울 시내 북한 식당에 숨어 있었죠. 민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서연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오라바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 때문에 오라바이가 다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라리 제가 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민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돌아가면 죽는 거야. 난 널 2번 잃을 수 없어. 그럼 오라바이는요? 오라바이가 다치잖아요. 내가 군인인 이유가 뭐겠어. 소중한 사람 지키려고 군인한 거야. 서연이 민준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오라바이. 정말 고마워요. 재혁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중사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너무 안보 논리에만 매달렸습니다. 서연 씨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 씨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호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재혁이 상부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강서연은 보호 가치가 있는 중요 증인이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언론의 안가옥 습격 사건이 보도됐어요. 여론이 급변했어요. 북한의 암살 시도, 서연 씨 보호해야. 20년 만에 만난 남매, 우리가 지켜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주는 병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곧 끝날 거야,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라바이. 믿어요. 두 남매는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법정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민주는 확신했어요. 이번엔 동생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10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연의 난민 지위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민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법원 앞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죠. 형님, 긴장하지 마세요. 상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결과에 서연이의 미래가 달렸어. 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언론도 많이 왔죠.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강서현 씨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심리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북한군 소속이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우발적 사고로 넘어왔으며 북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으로 불려나갔어요. 증인은 구조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히 말했어요. 8월 15일 새벽 북측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존자가 중립지대에 쓰러져 있었고 북한군이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던 중 가족 사진을 발견했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헤어진 제 동생임을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DNA 검사로 남매 관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2차례나 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어요. 서연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북한에서는 리순이로 살았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7살 때 탈북 중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혼자 북한에 남겨졌죠. 그 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역자의 딸로 낙인 찍혔습니다. 감시받으며 자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간호사가 됐고 군병원에서 일했어요. 특별병동에서 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 기록, 고위 간부들의 특권, 일반 인민은 죽어가는데 그들만 해외 약을 쓰는 현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탈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고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오라바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20년 만에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엄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오라바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국정원 입장에서 강서연 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집요한 제거 시도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강서연 씨는 간첩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민낯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재판부가 심의에 들어갔어요. 3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재판장이 나왔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강서연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간 헤어진 가족이 우발적 사고로 재회했으며 북한으로부터 명백한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허가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변호사가 그녀를 안아주었죠.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상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습니다, 형님.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오라바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경기도 파주.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 묘소 앞에 섰어요. 엄마. 서연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서연이에요, 엄마. 민준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약속 지켰어요. 서연이 찾았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오라바이가 저 구해줬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 거예요.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6개월 후 2026년 4월 서연은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빌려준 작은 아파트에서 공부에 열중했죠. 주말마다 민준이 찾아왔어요. 서연아, 공부는 어때?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배고프지? 오빠가 저녁 만들어줄게. 오라바이 요리할 줄 알아요? 조금. 엄마한테 배웠어. 민주는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맛있어요, 오라바이. 그래, 다행이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라바이, 전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꿈 같아요. 오라바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을 거야. 서연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새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죠.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다면서요? 한 탈북 여성이 물었어요. 네. 저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힘내요. 1년 후 2027년 4월 서연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라바이. 서연이 달려와 안겼어요.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축하해, 서연아.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은 수도병원 응급실에 취직했어요. 첫 출근 날 민준이 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오라바이, 부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 첫 출근 날인데 당연히 와야지.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오라바이.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민준과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오라바이, 전 정말 행복해요. 나도 서연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연하지.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서연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오라바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두 남매의 실루엣이 서울 야경 속에 빛났어요. 20년의 이별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민주는 생각했어요. 그날 강에서 서연의 손을 놓쳤던 순간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다시 잡았으니까요. 영원히 놓지 않을 거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민준과 서연. 두 남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어 함께 공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